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점에 주말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락을 좀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한국 비중이 자동으로 축소돼서 외국인들 매도가 오히려 또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국면에서는 차라리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낫지 않나, 또 이런 시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장에서 기존 주도주, 그다음에 이제 방어주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 미증시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가 10% 넘게 빠졌거든요. 미국 반도체 업종 지수가 10% 넘게 빠진 건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기에 그때 이후에 처음 나온 현상이었고요. 반도체 업종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 관련 지표들도 일제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업종 전체로 보면 5개 업종 빠지고 6개 업종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기보다는 금리 상승했을 때 부담이 되는 업종, 특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그게 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도록 유발한 재료가 뭐가 됐냐? 첫 번째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17만 2천이 나왔는데 예상이 한 8만에서 9만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워낙 잘 나온 데다가 그리고 실업률은 또 제자리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고용이 잘 나오면 금리 무조건 인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유가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고용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고용이라면 지금은 그냥 금리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만 이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왜곡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숙박이라든가 뭐 접대 부분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월드컵 때문이다. 월드컵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 인사들도 알 거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 잘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고용지표 잘 나온 건 맞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맞다 보니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은 뭐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80%. 예, 12월에 지금보다 금리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 올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게 됐고,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기술주, 특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또 많이 사들였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뭐 말씀드린 대로 1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이후 처음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다 빠졌을 때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만 정밀 타격이 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브로드컴,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이 상반기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AI가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좋아진다라면 지난번에 이만큼 달성할 거야 라고 목표했던 것보다 계속 높이겠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브로드컴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만큼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AI의 어떤 어마어마한 성장이 끝난 건가? 지금 그냥 좋아지는 것 정도만 보면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됐고, 뭐 레이몬드 제임스라든가 HSBC라든가 이런 데서 메모리 가격이 고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CEO가 장내 매도를, 아니, 주식을 좀 정리했다라는, 예, 그런 보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여기도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차기, 칩에서 메모리 탑재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썰이 돌았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독립 리서치에서 그런 이야기, 용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메모리 이제 탑재가 줄어들 거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건 되게 오해예요. 예, 실제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이 단지를 만드는데 새로운 단지를 딱 만들어요. 근데 원래 단지에는
거기에는 이제 10평짜리 집 짓다가 새로운 단지에는 30평짜리 집으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방 3개 만들다가 여기에는 2개만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0평짜리 집보다 30평짜리 집 지면은 방이 커지니까 들어가는 어떤 벽돌 숫자는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방 3개 짓다가 2개로 줄여버린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벽돌은 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또 자이 입장에서는 아이 뭐 벽돌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우리가 이걸 지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집 이렇게 2개짜리로 지어 놓되 벽돌이 조달만 되면 짓는 도중에 그냥 거기서 방 3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가지고 어차피 공급이 딸리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또 새롭게 단지는 빨리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이제 메모리를 공급을 이제 줄이겠구나, 그러니까 안 받게 덜 받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장하니까 근데 기업들이 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이 현금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하도 주식을 많이 사놔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뭔가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마련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오른 거를 파는 게 제일 낫죠. 예, 그러기 위한 어떤 현금을 확보했고 또 이제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수익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반도체가 되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D램 관련된 펀드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여기에 워낙 많이 쏠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거기에 돈을 많이 벌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쪽에서 자금을 정리를 하고서 스페이스X라든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자. 워낙 막 뉴스들이 부풀려 나오니까 막 매출이 5천조 원 나올 거라고 막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어떤 상장을 앞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파생 쪽이라든가 이런 거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요런 재료가 있으니 흔들어 먹기 좋겠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흔들어야겠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파생 상품의 어떤 변동성 유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주말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이제 이유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큰 악재를 맞이하면서 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야간 선물이 뭐 8%나 하한가로 됐기 때문에 하한가라는 건 하한가 제도가 없었으면 더 빠졌을 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 돌아갈 때 우리 야간 선물 하한가로 됐거든요. 근데 다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주봉상 2주 연속 하락 음봉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좀 붙여 올리는 그런 시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초반에 하락이 나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뭐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또 재료가 좀 오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예, 그리고 또 젠스랑이 오늘 이런저런 또 메시지를 많이 낼 거잖아요. 뭐 하이닉스 본사 가서도 내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이 10시 반 정도의 지수 저점이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그 미국, 유럽 증시에서 거래가 되는 DRC 기준으로 보면 20% 빠졌거든요. 주말에. 20% 빠졌는데 저거는 20% 빠졌으니까 오늘 20% 빠진다가 아니라 그 전날 우리 증시에서 빠진 거 플러스 미증시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조정 사이클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20%대 중반, 23에서 27%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매수 가동돼서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현재 이제 14% 피크데이 14% 빠진 건데 오늘 10% 넘게 빠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올해 큰 조정이 나왔던 사이클 그때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예, 비슷해져 가지고 뭐 보통 이제 조정도 나오면은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돼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때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다른데 그런데 뭐 지금 저 정도 비율보다 더 빠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때 정도 됐을 때는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초반에 급락을 하게 되면 그 기준선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초반 이후에 이제 바로 아침 오전 정도 그러니까 특히 10시 반 정도 전후에서 찍은 저점이 이제 오늘 오전에 저점이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인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매도하는 게 유가 올라서 매도, 그 다음에 뭐 금리 올라서 매도, 수익 많이 났으니까 매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게 리밸런싱이다. 그러니까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서 한국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매도가 나오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어느 정도 신뢰를 두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저렇게 체크한 자리가 뭐냐면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난 다음 날입니다. 예, 마이너스 난 다음 날인데 보시면 되게 규칙성이 있어요. 매도가 전날보다 줄어듭니다. 예, 우리 증시가 하락하면 그 다음 날은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죠. 오늘 초반에 되게 많이 빠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시장이 빠져버려서 한국 비중이 그냥 더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로 우리 증시가 더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규모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이제 이번 주 초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리밸런싱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걸 반도체 업황 아예 핑계 끼면 이제 피크 친 거 아닌가? 새로운 어떤 매도세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규칙적으로 보면은 증시가 급락하고 나면 외국인들 매도는 기계적으로 줄었다. 이미 금요일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저 규칙성이 오늘장에서도 가동이 되는지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미 이제 저 작대기 거론 자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오늘 만약에 초반에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연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연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올해 이제 오른 게 아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50,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150 정도 왔다 가다가 중요한 라인이었고 2차적으로는 1050 정도에서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터무니없이 깨져서 지난 금요일에 1000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게 이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했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늘 초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느냐. 그러니까 연초 대비 아예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비교 우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주하고 이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필수 소비재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료라든가 우리로 치면 제약주라든가 뭐 금융, 은행주들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빠졌을 때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ETF도 레버리지를 사버리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당분간 코스피는 동시만기도 있고 어려우니 차라리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느냐. 이제 코스닥이 아예 연간 상승률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도는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투신권이나 연기금 쪽에서 이제 코스닥을 좀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구조만 안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떨어졌을 때 외국인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뉴스들이 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뭐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헤지 펀드들이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생 상품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자신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워낙 많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풋옵션을 많이 사두면 내려갈 때 풋옵션이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현물에서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좀 만회시켜주는 이제 그러니까 일부는 좀 보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헤지 펀드들이 그런 걸 좀 많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증시가 더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또 이번 주도 만기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의 움직임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젠슨왕이 그 하이닉스 본사 가가지고 그 최태원 회장을 8시 반에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대도 되게 절묘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젠슨왕의 어떤 발언이 뭐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뒤집는다 이것까지는 어렵긴 할 텐데 일단 뭐 베라루빈에서 발생된 노이즈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요거 한번 저 코멘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가 9월에 또 추가적으로 공급된다라는 보도가 어제 다수의 언론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코스닥에도 한번 붐업을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초반 급락을 이용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10시 반 이전에 찍은 저점이 그 오전에 안 깨지고 버텨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점 치고 빠르게 만회해서 양봉으로 돌리지 못하면 오후 들어서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특히 10시 반 이전에 저점이 나오느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낙 반도체에도 악재가 이제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뭐 이 흐름, 삼성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이제 젠슨왕 이런저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남길 텐데 이게 어떤 계기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기계적으로 한국 비중이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팔아도 돼요. 예, 저게 이제 한 며칠 팔 거를 그냥 자동으로 비중 조절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반도체 시각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또는 일부 외국인들은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이 뭐가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방어업종이라고 하면 뭐 금융, 음식료, 제약 이런 쪽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은 초반 하락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ETF, 이 삼성 SK하이닉스 ETF 등판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시장이 어수선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준이 되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반토막 나는, 단기 초단기에 반토막 나는 레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토막, 그다음에 인버스는 2배 막 이렇게 돼버리면 갈아타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제 투자들한테는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가 더 수익 나는 것보다 레버리지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다음에 ETF 동시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초반 이후에 이제 앞서 계속 반복적이긴 하지만 아침에 이제 저점 치고 양봉으로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반도체 노이즈로 작동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작년도 1월 말에 딥시크,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가성비 높은 AI가 등장을 해서 저게 기술주들의 어떤 쇼크를 작동하면서 끌어내린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증시가 단기에 한 14%, 15% 정도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등판 이후에 빠진 거라서 뭐 딥시크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터보퀀트, 저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터보퀀트라는 기술력이 반도체 적용을 줄인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19%도 급락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주일 이내 정리가 됐어요, 해당되는 내용은.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관련된 뉴스로는 20% 안쪽으로도 마감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베라루빈만의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이거 정도면은 뭐 이번 주 초면 이제 지나가는 재료가 될 텐데, 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어쨌든 주 초에는 되게 요란할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정도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일주일 이내 정리되긴 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번 재료가 그 범위인지 아니면 더 커지는 건지도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고, 또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면 빠르게 또 분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고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태풍이 오면은 그게 뭐 한 바퀴 위아래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물의 어떤 플랑크톤이 더 잘 자라게 만들고, 플랑크톤이 너무 과밀하게 되면 그걸 갖다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소된 다음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종목들 수급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